첫째, 나는 세수하고 잠깐 뭘 안 바르면 당김이 심하다. 두 번째, 안 쓰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면 쉽게 트러블이 올라와서 혹시 아무리 세안해도 피부 트러블이 좋아지지 않나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꼬박꼬박 클렌징 하시는데 피부가 나빠졌다고 하시고, 오히려 물세안 하시는 분은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물세안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세안은 단순히 얼굴에 묻은 먼지만 깨끗이 씻어내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무조건 물세안을 하라거나 무조건 물세안은 나쁘다는 얘기는 걸러서 들으셔야 해요. 물세안으로만 밸런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물세안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유수분 밸런스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바로 피부 장벽 때문이에요.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의 보안 시스템 같은 거예요. 외부의 해로운 물질은 막아내고 피부 속의 수분은 지켜주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세안제 사용과 각질 제거로 이 중요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피지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피지는 사실 우리 피부의 천연 보습제예요. 적당량의 피지는 자외선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 유지를 도와줘요.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씌우는 것 같죠. 지성 피부들이 나이 들면 주름이 덜 생긴다는 게 이런 보호막이 튼튼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과도한 세안으로 피지까지 모두 제거를 해버리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결국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세안이 중요한 거예요. 물세안은 피부를 깨끗이 하면서도 필요한 피지는 지켜줘요. 정원사가 잡초만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좋은 식물은 그대로 두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피부의 천연 보습 기능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피부는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세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세안은 말 그대로 물로만 세안하는 거예요. 식물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듯이 우리 피부도 각자 특성에 따라서 물세안에 다르게 반응해요. 그럼 어떤 피부 타입들이 물세안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민감성이나 건성 피부예요. 민감성 피부는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해서 순한 세안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안제나 각질 제거제의 화학 성분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성 피부는 세안제로 세안한 후에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건성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세안만으로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인 피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로만 세안하는 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민감성 피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선 여드름이 없는 민감성 피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피부이신 분들은 보통 건성이거나 복합성, 수부지, 그러니까 수분 부족 지성 분들 중에 건조하고 당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스스로 느끼는 증상으로는 피부가 쉽게 가렵다거나 피부가 얇아서 실핏줄이 보이고 또는 홍조가 있다거나 건드리면 잘 빨개지는 피부예요. 자극에 의해서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미세하게 주름이나 각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활 속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째, 나는 세수하고 잠깐 뭘 안 바르면 당김이 심하다. 두 번째, 안 쓰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면 쉽게 트러블이 올라와서 함부로 제품을 못 산다. 세 번째,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 변화에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데 가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장마철에 트러블이 더 올라온다거나. 네 번째, 향이나 화학 성분에 쉽게 자극받는다. 두 가지 이상 해당하시면 민감성 피부라고 봐도 돼요. 그럼 여드름이 있는데 건조하고 당기고 가렵고 잘 빨개지거나 따갑고 화끈거리는 피부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드름 중에 크기가 크고 짜도 여드름 씨앗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나 녹만 찍 나오는 그런 여드름인가요? 아니면 하얗게 농져서 손톱으로 톡 터뜨리면 터지는 쬐끄만 여드름들만 다다다 있나요? 이런 피부는 피부염일 가능성이 있어서 영상만 보고 짐작하지 마시고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진물이나 딱지가 있고 부어오를 때도 있다면 꼭 병원 가야 돼요. 둘째는 손상성 피부예요. 피부가 민감성을 넘어서 미세하게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도 물세안이 도움이 돼요. 아까 민감성 피부가 가렵거나 홍조 있을 수 있고 또 자극에 의해서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려움, 따가움, 화끈거림이 잠깐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경우에 손상성 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과도한 세안이나 잘못된 세안 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진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물세안은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약한 지성 피부나 중성 피부까지도 물세안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피부는 균형 잡힌 생태계 같은 거예요. 과도한 세안제 사용은 이 균형을 깰 수 있겠죠. 물세안은 이 균형을 지키면서도 피부를 깨끗이 해줘요. 간혹 약한 지성 피부나 중성 피부인 분들이 물세안하고 여드름 났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저녁 보습제가 많았던 경우예요. 저녁 보습제를 더 가볍게 하시거나 아침에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메이크업을 한 날이나 외부 활동으로 피부가 많이 더러워졌을 때는 물세안만으로는 부족해요. 메이크업은 피부에 더딥힌 옷 같은 거라서 물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기 어려워요. 메이크업의 정도에 따라서 이중 세안을 하시거나 적어도 한 번은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심한 지성 피부나 민감하지 않은 여드름인 분들은 물세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피부는 기름칠한 후라이팬 같은 거라서 물만으로는 깨끗이 씻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적절한 세안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물세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세안은 외출 후 돌아온 직후에 한번 씻은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다시 씻을 때
또는 아침에 하기 적합해요. 밤사이에 분비된 노폐물이나 유분기가 많은 경우에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세안이 천연 보습제인 피지를 보존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세안도 과하면 오히려 피부에 천연 피지를 제거해서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는 물세안을 할 때도 자극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래서 우선 물의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충분히 열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아기 목욕물 온도 맞추듯이 세심하게 맞춰보세요. 그리고 세안 시간도 중요해요. 20초에서 30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짧으면 깨끗이 씻기지 않고 너무 길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화분에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식물이 상하는 것 같은 거죠. 세안 후에는 즉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토너나 로션을 발라주세요. 젖은 스펀지가 물을 잘 흡수하듯이 살짝 젖은 피부가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한답니다. 결국 물세안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피부에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방법으로 해주는 거. 그게 건강한 피부의 비결이에요.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세안법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소득 아닐까요? 오늘부터 자신의 피부에 맞는 세안법을 찾아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꿔보세요. 저는 피부치료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많은 분들이 과도한 관리로 피부 건강을 해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피부 관리 팁을 전해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피부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